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인터뷰 진행자는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현재 위기 상황이고 그 근거로 유럽 판매량 감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유럽에서의 판매량 감소 하나를 갖고 테슬라 회사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며 일론 머스크를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세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평온하게 지금 유럽 시장은 모든 제조사가 고전하고 있다고 하였고, 진행자는 그걸 일론 머스크의 핑계 정도로 치부하며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선망받는 브랜드에서 문제적 브랜드로 전락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X의 인상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작가 겸 블로거이자 테슬라 인플루언서인 알렉스의 글입니다. 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27일 오전 테슬라가 독일에서 판매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독일에서 11,115대의 신규 포르쉐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우토모빌 복회에 따르면 이 중 40%는 자체 등록, 즉 제조사나 딜러가 등록한 차량으로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포르쉐 차량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포르쉐 딜러는 포르쉐는 할인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시장에서 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911 GT3 같은 모델들도 현재 약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미래도 암울해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르쉐 판매 중 40%는 자체 등록, 즉 제조사나 딜러가 등록한 차량으로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의 뜻은 판매량 중 40%는 실제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재고로 남아있는 차량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포르쉐가 스스로 차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고객 수요는 저 숫자보다 훨씬 더 적다는 뜻입니다. 결국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진행자가 테슬라의 유럽 판매 감소를 들어 회사의 심각한 위기라며 일론 머스크를 비판한 것은 전체 시장 상황을 무시한 편향적 질문이었던 것이고, 유럽에서는 모든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일론 머스크의 말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질문 자체가 특정 시장에서 예전엔 잘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리는 것을 두고 심각한 위기라고 말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레거시 업체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의 일시적 판매량 감소가 위기일 수밖에 없는 테슬라만의 특별한 이유를 같이 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시는 없었고 그저 추궁을 하기 위한 문제 제기에 지나지 않았죠. 유저 더 로아는 글쓴이의 요점은 독일과 유럽 전체의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이는 테슬라의 독일 판매가 일론의 정치적 입장과 정부 효율부 활동으로 인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앞선 소식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가 전 세계 인력의 7%에 달하는 약 3,0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현지 시각 기준 26일 밝혔습니다. 볼보는 앞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60%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 4월부터 미국이 모든 수입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 등 악재가 겹치자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축 인원의 대다수는 스웨덴 직원이며 CEO 하칸 사무엘소는 이번 감축을 무역 장벽과 전기차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 등으로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어떤 제조사도 맘 편하게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매일경제가 인용한 중국 자동차 컨설팅 업체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BYD와 지리 자동차 등 현지 업체의 점유율은 65%였고 이는 2020년 대비 4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외국 업체 점유율은 64%에서 35%로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스텔란티스 등 많은 서구 기업이 현지 브랜드에 밀려 중국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폭스바겐은 15년 동안 지켜온 중국 내 최다 판매 브랜드 자리를 2023년 중국 전기차 업체 BYD에 내줬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꽤나 중국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저 키스 롤란츠카프는 5월 26일 X에 테슬라가 노르웨이 도로청에 새로운 버전의 FSD OTA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해당 FSD 버전은 UN 규정 79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특정 차량 식별 번호와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 1년간의 테스트 면제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교통 규정과 인프라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적응시키기 위함이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조직 내 유효한 운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테슬라의 내부 안전 운전자 교육을 완료한 직원만이 수정된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유럽에서 FSD 감독형을 허용할까요?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해하긴 어렵지만 쉽게 말해 테슬라가 유럽 승인을 위해서 노르웨이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중이며 이번 FSD 감독형 새 버전을 위해서 추가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승인 과정이 길어지면서 노르웨이다, 네덜란드다 말이 많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 승인기관은 네덜란드 도로교통국이며 네덜란드 도로교통국은 유럽연합 내 차량 형식 승인을 담당하기에 승인 시 유럽연합에 전역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 과정에서 뒷받침될 교통 데이터를 확보하는 곳이며 새 버전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버전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승인이 되느냐?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최근 공개된 암스테르담과 파리에서의 FSD 영상을 보았고 유럽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중국 내에서의 기량 또한 확인했기에 기술적 부족함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빠르게 승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저 피터 헬머는 저는 유럽에서 감독형 FSD가 허용되기 훨씬 전에 미국에서 비감독형 FSD가 가능할 것이라고 99%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은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의 땅입니다. 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유저 라파엘은 가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망가진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라며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발사 준비 중인 스페이스X의 사진을 재게시하며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스타쉽은 내일 발사됩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렇듯 스타쉽 9차 발사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28일 오전 8시 30분에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사진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정말 미래적인 느낌의 스타쉽과 하늘색이 대비를 이루며 전율을 일으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은 얼마나 벅차오를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이 발사는 이전 7차와 8차 비행에서 실패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폭바로 하늘을 수놓았던 파편을 보면서 우리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한 장면 같다고 아름답다 표현했지만 그게 3연속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발사 전 스페이스X의 화성 계획에 대한 강연을 X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기에 내일 오전 스케줄은 넉넉히 비워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가 네바다 세미 공장 관찰자 제네 글러가 신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은 기존 내용의 반복이며 조금 더 완공이 가까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그가 전달한 현황은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로 북동쪽 입구에 메가차저와 조명 기둥 설치, 포장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거대 크레인이 공조 장비 설치를 위해 조립되었으며 다음 주 작동 예정입니다. 스탬핑 구역은 지붕과 벽이 완성되고 소규모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수 관리로 폭우 대비 메가팩 단지 설치 가능성이 보입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댓글이 있어 같이 보고자 소개드립니다. 본인이 닉네임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닉네임은 가렸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은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할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 부하 전력을 제공하지만 전력 수요의 변동성,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가 필수적입니다. 메가팩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 시간대에 배분하여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